안녕하세요. 입시 한라인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가 아마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생생한 입시, 이 마지막 시간에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 입시 한라인의 든든한 지킴이 진로 영역의 대표 강사 김성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무려 3주째 네.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친해졌어요. 네, 아주 익숙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으로 계시는 김경숙 입학사정관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책임 입학사정관 김경숙입니다. 면접평가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이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하는 대학들을 보면은요, 면접이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건 다시 말해서 면접이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꼭 집어서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라는 것인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참 면접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또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남학생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여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이 예. 그런데 특히 네. 남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어떻게 대비시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면접 평가가 부담스러운 건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대학이 생각보다 면접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뭐 남학생이 좀 더 불리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면접을 해보면 남학생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말을 조리 있게 한다거나 예쁜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시면은 우선은 본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야 여기에서는 이거가 중요해라고 밑줄 긋고 그냥 지나가는 수업이 아니고요. 예, 적어도 이제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강의식이 굉장히 효율적인 효율적인 수업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아이들한테 혹시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 가능하시다면 학생들의 얘기를 말하게 하고 들어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뭐 크게 뭐 굉장히 색다르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그런 수업 과정에서 자신감을 또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논술에서 글씨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면접도 맞습니다. 역시 말을 뭐 조리 있게 하고 주어 서술어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대학 입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는 굉장히 그 사정관들이 다시 말해서 평가자가 얘기하는 거에 위축이 되거든요. 그 위축되는 이유는 뭔가 나한테 흠집을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이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면접을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뭐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제일 큰 거는 이제 이 아이가 제출 서류가 있잖아요. 제출 서류에서 이 친구가 뭐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진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제출 서류에서 좀 미비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확인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하면 이제 공통 질문이 있는 대학하고 없는 대학이 있긴 한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사고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봅니다. 그게 곧 논리적인 사고력, 분석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뭐 굳이 면접에서 뭘 평가하냐라고 하면 제일 큰 건 제출 서류의 확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에서 볼 수 없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한다. 이런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서류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면접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학생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보면 뭐가 창이 날아오는 거죠, 지금? 면접을 또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그건 학생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예리한데. 그러시네요. 네. 면접 평가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대학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해당하는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 우리가 서류 평가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양한 서류 속에서 아이들을 좀 충분히 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봤지만 그 부분을 또 어떤 유선이라든지 또 실사를 하는 기간을 또 갖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 기간에 실사를 하면서 면접을 하면서 최종까지 발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면접을 안 하고 이런 실사 부분이나 이런 면접을 좀 더 서류를 더 꼼꼼히 보는 이런 과정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지금 2007년부터 서류 평가를 해오고 그럼 9년차 된 대학들이 네. 꽤 돼요. 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대학들이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보면 서류 평가에서 일배수 드는 아이들이요. 네. 최종 면접까지 봤을 때 일배수 드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그만큼 서류 평가가 굉장히 신뢰로워졌다는 네. 얘기고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학생부를 굉장히 잘 기술해 주셔서 그런 것도 학생이 있습니다. 잘해서 맞습니다. 네. 아니 진짜 학생부가 네. 아이들의 정보를 보기에 충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려지는 학생부가 많이 이제 생겨난 거고요. 그럼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서류 평가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이제 대학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의아스럽게 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락을 네, 결정한다 당락을 했는데. 결정한다라고 또 말씀해 네. 주시고 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만으로도 더 충분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과연 서류만으로 충분한 거와 네. 면접이 또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예, 돼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서류 평가만 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면접을 하는 것도 면접이 포함된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원하는 학생의 특성이 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서류 전형, 서류만을 평가하는 전형을 할 거고요. 좀 서류에 자신은 없지만 면접에 더 자신 있어야 할 아이들은 이제 또 면접 전형을 지원할 거고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만큼 또 선발되는 학생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거에 따른 이제 대학의 선택인 거고요. 어떤 게 꼭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네. 대략 뭐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죠? 우선은 크게 이제 개별 면접, 그러니까 지금 2013년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요, 전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학사정관제가 초기에 도입됐을 때는 면접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네. 발표 면접, 토론 면접, 랩 면접, 수행평가 면접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이 어떻게 수렴이 됐냐면 개별 면접, 이제 1대1 질의응답을 하는 면접으로 이제 수렴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면접 방법이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들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이 있는데 제출 서류의 확인은 이런 거죠. 너가 학생부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데 왜 한 거니? 뭘 한 거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질문의 구조입니다. 무엇을 했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 자신감 없어 하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 질문만 던지시면 됩니다. 너 이거 왜 한 거니? 한번 정리를 해봐. 그럼 너가 뭘 한 거니? 한번 우리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너가 뭐 발전이 있다거나 어떤 다른 활동으로 이렇게 확산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하면 질문에 대한 구조는 다 이해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이 스스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기 그럼요. 학생들을 보고 네, 왜 한 거지, 맞습니다. 무엇을 했지, 어떤 걸 네. 느꼈지 이렇게. 특히나 자소서에 자기가 네.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공통 질문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교과형 지식을 묻는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 질문 속에서 그걸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질문을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 얘가 텍스트를 이해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네. 이 텍스트를 보고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결코 지문을 어렵게 내는 대학은 없어요. 쉬운 질문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저희가 사고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네.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가 네네. 무엇을 했지, 왜 했지, 어떻게 했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럼 평가하는 평가자 입장의 관점에 따라서 네. 또 어떤 평가자는 조금 좋게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도 네네. 있고
어떤 평가자는 조금 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평가자에 의해서 학생의 당락이 결정되는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질문에 막 생각하십니까? 감탄하게 돼요. 막 저희가 아, 다 그래요? 궁금한 것들 그냥 네.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네. 있고요. 이게 정성평가이다 음. 보니까 이분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평가하다 보니까 나는 A 평가자였으면 평가를 잘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면접에 관한 충분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지원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같이 동일하게 가는 거, 면접 시간이라든지 그 진행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요. 실제로 또 저희가 모의 면접이라고 하는 걸 교육 차원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면접에서의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다 저희가 교육훈련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가자에 대한 유불리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생을 2명이 면접을 봤는데 네. A 평가자와 B 평가자의 어떤 그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른 경우는 결코 많지 않아요. 근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 간의 상이한 평가가 났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상이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면접 재심의를 합니다. 네, 그 단계가 있어서 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 면접 재심의의 상한들을 자세히 보면, 같은 활동을 놓고 이제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면접이 저희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진행을 할 때 본인이 오전에 보고 오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 저희가 9시부터 진행하면 12시까지 진행한 아이들을 스스로 스크린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시간을 주고요. 오후에 또 스크린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면접 본 시간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자 간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 조정을 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 사안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서 있어서의 굉장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해석이 다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또 심의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가제에 대한 유불리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면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면접 전형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네.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모의 면접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학생이 한 학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학교의 그 기출 문제들 보고 그러면 유형들이 달라서 네.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면접 유형을 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은요, 정보 공개에 의해서 대학들이 어떤 전형의 어떤 면접 유형을 하는지가 다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에 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어떤 면접에 주안점을 두고 이 대학이 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네.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또 면접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예요. 공통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러면 내가 지원한 대학에 공통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반드시 절차에서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지문을 읽고 들어가서 그걸 지문을 꺼리로 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공통 질문이 없다라고 만약에 모집 요강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내가 제출한 서류를 보다 더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면접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숙지하고 오면 좋고요. 사실 더 좋은 거는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2015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네네. 대학마다 이제 공동 기준과 또 영어 표준화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그룹에서 참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좀 빨리 통일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면접 방법, 형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제 뭐 용어 자체도 이제 네. 통일이 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전형 설계부터 전형 자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애매한 이 깍두기 전형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서로 공동 연구 속에서 좀 정리가 좀 통일되었으면 되면, 네, 그럼 좀 더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해가. 학부형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입학 사정관님 말씀 중에 그 면접 프로세스가 다 공개되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 면접 공개된 이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면접 과정을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면접 관련한 교육 훈련을 받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네. 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공개되는 자료는 사실 아니고요. 네. 면접 준비는 이제 대학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면접이 이제 시작을 하면 저희가 오프닝 멘트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뭐 오늘 날씨 좋죠? 아, 뭐라든지, 뭐 좀 오는데 풀어주는. 고생은 아. 없었어요? 뭐라든지 이런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제 간혹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가자가 네.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걔의 긴장감을 낮춰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긴장감이 낮췄을 때 그 아이가 자기의 역량을 다 발현할 수 있잖아요. 긴장을 해서 자기의 역량을 다 발현하지 못하면 그건 걔의 손해기도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오프닝 멘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관찰과 기록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한 10분이나 15분, 길어야 20분 저희가 면접이 진행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의 답변을 관찰하고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상황이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럴 것 네, 같아요.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인성이라는 부분에 A를 둔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쓰고 평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뭐 오프라인 그냥 종이에다도 하지만 OMR 카드에도 하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노트북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왜 저렇게 뭘 노트북에 쓰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을 평가하는 근거를 이제 평가자는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질문 관찰 기록을 동시에 하고 나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료를 할 때 저희가 반드시 하는 질문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그래서 뭐 길게는 어느 대학이나 그런가요? 거의? 이 프로세스를 뭐 꼭 원칙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일반화된 패턴이다. 특히 개별 면접에서는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준비해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다른 질문만 네. 계속하면 본인은 되게 불안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너가 준비한 거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런 건 정보 줘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근데 네. 굳이 막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이제 이행시를 짓겠다, 건대 이런 거, 삼행시를 그래요? 짓겠다, 건국대. 발랄하네요. 네, 오행시를 짓겠다, 건국대학교. 이제 이게 처음 들으시면 발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기간 내에 들으면 그래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막 네. 진지해가지고 막 저를 네네. 뽑아주십시오. 저는 이랬습니다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도 네. 하고요. 또는 뭐 할 얘기 없다라고 하는 어. 당당한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떤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강점을 얘기하기보다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행시는 별로겠네요. 네. 뭐 이행시, 삼행시 시는 안 주시면 좋겠고요. 본인의 강점을 이제 얘기하면 좋겠고요. 종료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면접장을 나가고 나서 저희가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면접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학생들이 면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10분 면접이면 한 6개의 질문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개 질문의 질의와 응답을 다 듣고 나서 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질문에 답을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면접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출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질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한 건데 왜 묻지? 이런 이제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평가자는 그 아이의 맥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했는지 뭘 했는지 본인이 뭘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합격자들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했던 모의 면접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정도
또는 대학에서의 하고 있는 모의 면접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모의 면접 하시죠, 선생님? 예, 만족도가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예. 최근에 이제 고교대 연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네. 대학에서 찾아오는 뭐 면접에서 그런 면접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졸업한 선배들의 어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면접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생들의 반응 참 좋고요.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사실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부형들 중에는 또, 네. 또 사교육에 또 의탁하는 또 그런 부분도 네네. 사실은 또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르나 만한 질문인 네,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확인을 꼭 받고 싶어서 네. 사교육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나 내용을 보면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건 다 아시겠죠. 네. 굳이 사교육에 가서 뭔가 덧붙여서 내가 배울 건 없습니다. 해당하는 대학에서의 프로세스 안내받으시면 되고요.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대학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류를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굳이 사교육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면접뿐만 아니라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사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처음부터 좀 시작이 네. 됐었어요. 그래서 네네. 지방 소도시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이런 환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사교육이 이 합격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 종합 전형 네. 그 합격자들의 분포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고지원 사업으로 사교육 역량평가 연구를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하면 5년차 연구가 되는데 사교육 역량평가 연구, 다시 말해서 대입 전형의 사교육의 영향이 가장 현저하게 드는 전형들이 어떤 거냐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건데요. 뭐 고등학교에 대한 의견, 신입생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사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럼 사교육을 받지 않았니? 라고 하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었고 또는 뭐 시간이 없어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느라고. 그렇죠. 충실하려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저희가 대학들이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이제 일찍 보지 않으시고 그냥 감으로 왠지 잘 모르니까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도 아니고요. 대학의 입학 전형 중에선 가장 사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성이 확보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의 지역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게 자체 연구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여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형님께서도 사교육 시장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 그런 업체들의 어떤 불안감 조성 여기에 너무 좀 현혹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한 EBS에서는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 평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3주에 걸쳐서 입학 사정관에게 듣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와 또 면접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생생한 이야기와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뽑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뽑히는 면접, 합격으로 가는 면접을 위한 대비 전략을 다음 시간에 더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할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의 성공하는 길, 오늘은 이것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면접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은 말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평가에서 나타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접평가 준비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자신의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구조로 자신의 활동을 담담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흔히 면접을 해보면 봉사활동을 왜 했니?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한 독서활동을 평가하면서 이 책을 왜 읽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그 책의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었다면 왜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시절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의 고민이 이렇게 풀렸다든지,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의 진로가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통하여 면접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말하는 방법도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시고 그 자신감을 통하여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의아스럽게 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서류 평가만 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면접을 하는 것도 면접이 포함된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논술에서 글씨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면접도 역시 말을 뭐 조리 있게 하고 주어 서술어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학생부를 굉장히 잘 기술해 주셔서 그런 것도 학생이 있습니다. 잘해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준비해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다른 질문만 네. 계속하면 본인은 되게 불안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너가 준비한 거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는 거고요. 이제 친해졌어요. 네, 아주 익숙합니다. 네.